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진 건데요. 일단 선거 소청 지역은 7곳으로 정리가 됐고 장동혁 대표는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지켜보다가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비공개 전환 직전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요청했고 지도부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우리 당이 완전히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이든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건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났을까요? 거치를 말씀하시는 분들 대다수였고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쓰는 건 결국 자리 보전 때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편승하고 숨어서 어떤 당대표 연연하기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자리를 떴는데 장 대표 측은 오늘 의총 소집을 요구한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오늘 의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소청 범위만 정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하지만 장 대표가 전국 전면 재선거 주장을 꺾지 않고 사퇴 압박에도 입을 닫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총은 오늘 재밌었을까요? 재밌지는 않았겠죠. 뭐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뭐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딱 전화하려고 하는데 비공개 전에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뭐 무슨 소리냐 뭐 비공개로 빨리 전화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회를 맡은 박상훈 의원이 비공개로 전화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고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러면 나가서 해라. 뭐 나가서 얘기할 거 있으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윤계 정무수석 됐던 강승규 의원이 어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느냐.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 뭐 이러면서 반박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비공개로 전환해버렸대요. 근데 비공개위에서 논란이 많이, 그러니까 논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의원총회는 일단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소갈이 속병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의총이다. 그래도 말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복당 신청하면 당내 의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절차상의 얘기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의총이 그런 일종의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약 안 먹도록 이 답답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지금 공개되는 그 부분에서도 이 난리가 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 공개,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네. 수보회의도 공개를 하는데 네. 의총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국무위원들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정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정되고 되는지 물론 이제 모든 국무회를 100% 완벽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거라든가 국방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고민과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의원총회도 똑같으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 공개하겠다는 얘기는요, 입틀막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한 게 비공개인데 실시간으로 단독 붙어가지고 언론에 얘기들이 다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얘기들이 그럼 사실 그대로 나왔느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왜곡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런 뭐,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뭐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얘기가 마치 뭐 일부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인 양 그렇게 그렇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치라는 게 늘 신선처럼 아니 그 금강산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한쪽 발에는 시궁창에 담가놓고 한쪽 발에는 고고한 척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무언가를 다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다투기도 하고요. 이념을 두고 다투기도 해요. 근데 그 다툼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협상이라는 게 있고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게 국민들한테 다 그게 알 권리로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의총을 그렇게 공개하면 내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전략을 짜기도 매우 어렵고요. 왜냐하면 야당하고 좀 때로는 직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서 뒤통수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건데 또 그런 모든 과정을 싹 제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당원들도 알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1인 2표제 논의하고 전 비슷하다고 봐요. 결이.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방식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꼭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그렇게 함부로 언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보도가 나가게끔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언론 역시도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참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161명 끌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벼룩을 끌고 부산까지 가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말끔하게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와글거리면서 그게 한쪽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그게 당대표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내밀하게 조율하거나 지금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덜그럭거리는 걸 보면 그 의원총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단은 있다고는 보지만. 네. 그 당대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장 여우같이 지금 잘 이게 어떤 정치적 쟁점들을 자기 쪽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물러나라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는 뭐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얼굴로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큰 숙제일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도체제를 무너뜨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도체제는 최고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 4명이 그만두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 물러나게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으니 윤석열이가 쓴 방법이 윤리위에다가 뭐 그 양도구역 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징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법원으로 갔다가 오고 또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지금 당원 당규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수정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당대표 물러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의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재고 시간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야당은 좀 와글거리고 싸워도 되거든요. 그게 야당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여당은 와글거리면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국민님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 아직까지 눈치를 슬슬 봐가면서 뭐 어차피 나중에 장동혁 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출마를 하든 뭐 하든 할 거고 그건 내년 8월이면 결정 날 거고 그때는 공천도 아직 안 했을 테고 새로 보수가 그냥 이래저래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해체 모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준석이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의원들이 내가 모난돌 될 필요 굳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남 중진들도 비슷하고요. 네. 이번 선거 효과도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완전히 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도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장동혁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보수 인사하고 같이 이제 방송하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대기실 토크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제가 걱정하면 공감한다 그래요. 장동혁이 움직여가는 방법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번 재선거를 가지고 저는 공감대가 좀 넓어졌다고 봐요. 극우의 지형이. 그러니까 젊은 층이 장동혁 대표가 완전 이렇게 뭐가 간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으로 시각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일단 1순위 목적이긴 해도 장동혁은 철저히 제가 볼 땐 트럼프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모델이 성공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못해야 돼요. 민주당이 못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시켜봤더니 정말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감이 커. 젊은 층도 뭐야 뽑아놨더니 뭐 우리 일자리도 뭐든 뭐 아무것도 해결하는 거 없이 더 힘들게 만드네? 그럴 때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장동혁이 그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되게 힘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밑에다가 한 15에서 20%는 깔아줬잖아. 깔아준 거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동원하고 뭐 조금 우운에다가 거기다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실점하는 거나 뭐 옷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작기소 특검 걸고 이러면서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이렇게 몇 층 쌓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겠네. 이게 다 내가 밑을 깔아줬기 때문이야. 든든하게. 그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청년층 마음도 없고 재선거나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최근에 여론사에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존재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 틈을 공격해 나갈 때 저쪽이 실책이 나한테 바로 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더 얹으면은 장동혁은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계산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했을 것이다. 미국 가가지고 보고 온 게 뭐겠어요. 사진만 찍고 온 게 아니었군요. 그거 보고 왔겠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런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누구보다도 불편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겼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네. 그 긴급 최고위 끝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한테 자기도 찔릴 거 아니에요.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전면적 재선거를 얘기하는데 네. 오세훈 시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일부 투표 용지 부족한데 그 재투표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전면적 재선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전면적 재선거니까 오세훈 시장이 빡 하고 돈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서울은 들어갔는데 자기네가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하는 지역은 또 쏙 빠졌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치받는 거예요. 저거는 당대표 자기 그냥 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레토릭에 불과해라고 이렇게 치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게 이거예요.
장동혁이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에 별로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이 계속 보이고 장동혁이 저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희망이 없고 윤 어긴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지율이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치르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장동혁은 그래 떠들어라.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저 한 구석에서 막 떠들어. 한 15% 데리고. 박민식 후보가 얻은 게 15%잖아요. 그대로 막 떠드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85%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근데 이제 보수의 눈에 한동훈, 오세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쭉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싸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국민의 지지율은 푹 하고 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 신호라는 거죠. 그 장동혁 대표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습은 뭐 앞으로도 본인은 계속 그걸 갈 거다라고 말씀을 그쵸. 하셨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마로 떠오르는 지금 사람들 오세훈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준석 뭐 물론 밖에 있긴 합니다만 네네.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들은 과연 이 장 대표를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지금 한창 물밑에서 고민 중일 것 같거든요. 원래 뭐 5분의 1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네. 동네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동네 사람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나마 이제 동네에서 뭔가 친구들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둘 생겨난 거예요. 당 밖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고요. 원래 친구가 조금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은 거기 또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안에서 청년 이장시켜줄 그 정도의 그 젊은이가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네. 그 늙은 국민의힘 안에. 그러니까 두 명이 친구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건데, 네. 두 사람 다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친화력은 없다. 오세훈, 네. 한동훈 둘 다. 오세훈 시장은 이거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죠. 뭐 회의하면 그런다잖아요. 회의 들어갔다 오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그거는 하면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말투나 그분의 어떤 언행은 저희가 서울시 의원들하고 말다툼하는 그 영상만 봐도 굉장히 보는 입장인데 저는 보기만 하는 입장인데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분 같아 보이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모멸감을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런데도 뭐- 이렇게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하죠. 뭐 여러 운빨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운빨 정도면 나중에 대통령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끔찍한 운빨이네요. 네. 그럼 뭐 요즘 뭐 신당이나 점집 많이 찾아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운빨이 좀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못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겹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벌써 별로 친화력이 없는데 지금 무척 제가 볼 때는 노력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말투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 깐족깐족하면서 그 참 비호감이었거든요. 그 말투. 근데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나오긴 하지만 초반에 내가 지금 그런 거 자제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인터뷰 초반쯤 보면은 초중반쯤까지 갈 동안에는 저 사람이 말투도 좀 바뀌었네, 태도 좀 바뀌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친구 사귀려고 엄청 노력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미래혁신 포럼인가 원래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만든 네. 포럼인데 거기에도 가입 신청서 냈다는 거잖아요. 거기 친한계 인사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당장 나를 복당시켜줄 가망성도 없고 또 당권파라고 하거나 영남에 있는 의원들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죠. 너무 보기 싫어해. 그리고 당원들도 지금 그렇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비록 부산이니까 지금 당선이 돼서 올라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닥을 기면서. 근데 그건 사실 철든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약간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건가요? 성장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선거를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마 누구한테 심판받아 본 적이 처음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겨우 진짜 신승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최근 행보들 보면은 지옥구 아주 끔찍히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맨날 검사질만 하다가 지금 인재 정치인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워가면서 저변을 넓히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친한 의원들도 만들고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저변을 넓히면서 언젠간 보수 재편에 대한 장동혁 체제는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없고 장동혁 대표가 날 복당시켜줄 가망도 없어 보이니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 대비해서 나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성장캐가 되는 거는 글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저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야? 안 바뀌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지, 네. 사실은. 그 실제로 진짜 그 성장캐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인터뷰 초중반 정도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그 뒷부분쯤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때 나오는 그 특유의 그 네. 또 깐족과 깐족거림. 뭐 그 이재명 대통령 혐오와 막 이게 막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그날 또 아침 한동훈 그 의원을 만났어요. 이렇게 악수도 하고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중반쯤까지 잘해요. 아, 변해가고 있구나. 근데 후반쯤 보니까 또 정체성이 드러나. 또 드러나더라고. 그래 아직은 다 덜 바뀌었구나. 그 좀 뭐 솔직하게 친한 기자들 만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진정성하고 맞닿을 때 그때 지지층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의원들보다 그게 저는 낫다고 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절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렇게 고전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진짜 민낯 보셨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사퇴 요구가 폭발하는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건 경청도, 소통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참정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당원들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